이번 시간에는 통신 다이어그램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인터랙션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요거를 박스를 치고 인터랙션, 여기 섹션 2 있죠? 이 섹션 2 한번 프로퍼티 한번 볼까요? 인터랙션 2, 섹션 2가 인터랙션 2 네임 있죠? 요 이름을 제가 영화 예매다, 영화 예매 시스템이다. 영화 예매 시스템이다. 그러면 영화 예매 시스템이라는 인터랙션이 나오죠. 이 안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매표소, 박스오피스 매표소에서 통해서 예매를 하는 건데, 매표소에 예매할 영화 정보를 요구하고 매표소에서 사용자에게 이 좌석을 보여주고 좌석 선택을 매표소에 알리면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을 알리고 카드 삽입, 그때 신용카드 회사에게 연결해서 승인을 한다. 요 같은 건데 중간에 내용들이 많죠.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오피스 매표소와 사용자,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까지 세 개의 객체를 만들고, 이제 요게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표소가 되겠습니다. 매표소가 되겠고, 신용카드 회사, 돼서, 그럼 사용자가 매표소에 예매 정보를 요구하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매표소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로 예매할 때 이 매표소 앱, 요게 시스템이에요. 요게 시스템. 여기에 예매 정보를 요구하죠. 어떠한 영화들이 있는지 내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영화를 봤어. 보고 이거를 예매를 하려고 그래. 그럼 매표소에서는 뭘 보여줘요? 이 사람한테 먼저 좌석, 이용 가능 좌석을 보여주죠. 이용 가능 좌석을 보여주면 다시 사용자는 선택을 해야겠죠. 좌석 선택을 어디에 앉겠다, 좌석 선택을 하죠. 좌석 선택을 하면 이제 결제 요구를 보여주겠죠. 결제 요구를 하는 거죠. 결제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겠죠. 카드 결제를, 이제 카드를 삽입하면 카드 정보 입력이죠. 카드 정보 입력.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그러면 이 카드 정보를 매표 시스템이 어디로 가요? 신용카드 회사로 가는 거죠. 요금 청구를 하죠. 요금 청구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거기에 대한 거래 승인을 매표 시스템에 보내주겠죠. 거래 승인을 보여주면 매표소에서는 티켓을 이 사람한테 출력해 주겠죠. 티켓을 사용자에게 출력해 준다. 티켓 출력이란 티켓 정보 출력. 예매되었습니다. 출력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제 통신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통신 다이어그램 그리면 항상 뭐라고? 시퀀스를 꼭 봐봐라. 사용자와 신용카드 회사, 매표소, 사용자. 매표소는 매표 시스템이에요. 사용자가 예매 정보를 요구해. 예매 정보를 요구하면 매표소는 이용 가능 좌석을 보여주고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를 요구하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요금 청구하고 거래 승인하면 티켓 정보를 출력해 준다. 그죠? 이거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신 다이어그램은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내용을 보여주는 반면에 통신 다이어그램은 신용카드 회사, 매표소, 사용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데이터가 매표소로 뭐가 나가요? 예매 정보 요구, 좌석 선택 정보, 카드 정보 입력, 좌석 선택 정보라고요? 좌석 선택 정보. 좌석 선택 정보를 매표소에 보내주고, 매표소는 데이터가 이용 가능 좌석을 보여주고 결제 요구하고 티켓 정보 출력해 주는 거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회사는 그 카드 정보 입력한 거를 요금 청구해 주고 신용카드 회사가 거래 승인. 이렇게 해서 매표소, 사용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그래서 통신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고 시퀀스로 한번 봐봤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영화 예매에 대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화 예매 시스템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 있는 클라우드. 사용자가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파일 같은 거를 전송하고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랙션 툴을 뭐라고 한다고? 시스템 제목이죠. 프로퍼티에서 여기에 데이터 전송, 서버 데이터 전송 시스템. 그래서 서버 데이터 전송. 그러면 객체 3개가 있어요. 처음에 사용자가 있고 클라우드 인터페이스가 있고 서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버에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진 같은 거 클라우드 시스템 통해 갖고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그럼 사용자하고 여기는 서버가 되겠죠. 서버도 하나의 객체가 되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파일 올리려고 그래.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일을 올리려고 그래. 그러면 파일을 클릭하면 인터페이스는 얘한테 뭘 보여줘요? 파일 어떤 거 조그만 창이 뜨잖아요.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파일 선택 요구를 해주죠. 창이 떠서. 그럼 제가 파일을 선택을 해야겠죠. 사용자가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에 파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죠.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또는 올리기 누르겠죠. 파일 선택하고 올리기 누르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파일을 전송해야죠. 파일 전송. 교재에는 데이터 전송인데 똑같아요. 파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파일 전송이라 했는데 교재에서는 일반적인 말로 파일이나 아니면 어떤 사진도 파일이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업로드 됐으면 업로드 됐다는 거를 서버에서 보여주겠죠. 그죠? 서버에서 파일을 뷰로 보여줌. 파일을 뷰로 보여주죠. 파일이 올라갔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업로드 중이다 이렇게 뷰로 보여주고, 다 올라왔으면 메시지가 딱 보내죠. 전송 완료 이렇게 보내주겠죠.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데 동영상 올릴 때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동영상 구글에 그 구글이 아니라 저게 뭐죠? 동영상 올리는 거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사용자가 유튜브 동영상 클릭하면 창이 뜨죠. 그럼 파일 선택해서 내가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 파일 이제 그 동영상 파일 올리기를 제가 사용자가 클릭하면 이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는 동영상 올리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여기다 파일을 주세요 하고 보여주죠. 그럼 파일을 선택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리죠. 올리면 파일 선택을 해서 딱 올리면 얘가 스스로 막 서버에 전송을 하죠. 파일 전송을 하고 그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지금 동영상을 처리한다. 이 동영상을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서버에 올리고 있다. 다 올리면 파일에 이상이 없고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항상 보면 무엇을 보라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꼭 보세요. 그러면 사용자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서버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파일 올리기 업로드 파일 하면은 인터페이스에서 파일 선택 요구 창이 나오고, 파일을 선택해서 놓으면은 인터페이스에서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고, 그 파일을 올리는 그 뷰를 보여주죠. 파일을 뷰로 보여주면 이게 좀 헷갈리면 파일 업로드 뷰라고 합시다. 파일 업로드 뷰를 보여주죠. 전송되고 있다는 걸. 다 끝나면 전송 완료. 그래서 전송 완료해서 이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보이는 거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전송 완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통신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서버 사용자 이렇게 하면 조금 넓게 해서 보이면은 이제 알겠죠?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요구, 파일 선택, 파일 전송, 파일 업로드 뷰 끝나면 파일 전송 완료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그쪽으로 서버로 파일 올리는 거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은 파일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제는 교재에 있는 물품 보관함 파일 업로드를 하고 하는 거 하고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물품 보관함을 여러분들이 기차역이나 전철역에 가면 물품들이 물품 보관함이 있죠. 이거를 현재 물품을 보관하려면 이것도 아예 지웁시다. 물품을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열심히 찾아요. 키가 있냐 없냐, 키가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키가 있는 거는 비어 있는 거죠. 키가 있는 것은 비어 있고, 키가 없으면 누가 물건을 넣었구나. 앱이라고 합시다. 물품 보관함 앱
그래가지고 물품 보관 앱 아까 한 거니까 물품 보관 앱 그러면 여기에는 사용자하고 물품 보관 앱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두 개가 있겠죠. 사용자와 물품 보관 앱 사용자하고 물품 앱이라고 합시다. 교재는 물품 보관함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 그러면 보관함이나 물품 보관 앱 여기에 그러면 내가 사용할 사물함을 선택하겠죠. 내가 앱으로 딱 보니까 물건을 이제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다가 서울역에 내려서 짐을 보관을 해야 돼. 근데 막상 도착해서 보관함을 막 보니까 열쇠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보관하면 되는구나 하고 딱 키를 빼가잖아요. 요즘은 키가 아니고 이제 비밀번호도 해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전철 타고 가다가 어디에 가까이 있냐. 내가 이제 그 앱을 물품 보관 앱을 보고 어떤 게 비어 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그 물품 보관함을 선택하는 거죠. 사물함 사용할 사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용한 사물함을 선택하면 얘가 선택했으니까 비밀번호를 누르겠죠. 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하겠죠. 비밀번호 설정을 예를 들어 이제 키가 아니라 이제 그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앱으로 우리가 예약을 하니까 키가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일단 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하죠. 또는 결제한 다음에 비밀번호 해도 되고요. 비밀번호 설정 요구를 이 물품 보관 앱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죠.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 설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설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결제해야겠죠. 결제 요구. 결제 요구를 하면 그 다음에 결제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결제가 끝났다. 잘못했네. 결제 요구를 하면 사용자가 결제 완료를 하겠죠. 결제 완료하면 결제 요구를 하고 결제를 하겠죠. 결제 요구를 하고 결제해서 카드 정보 입력. 예를 들어 이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보관 앱이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메시지를 보내주죠. 보내주면 이제 물품 보관을 하겠죠. 도착해서 제가 물품 보관을 하겠죠. 물품 보관을 하겠죠. 그죠? 이 물품 보관은 나중에 없어도 돼요. 자, 일단 교재에는 물품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뭘 보라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용자와 물품 보관함.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사용할 사물함을 선택하면 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하고 비밀번호 설정, 결제 요구, 결제 완료 메시지 보내면 물품을 보관하도록 한다.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나오죠. 통신 다이어그램 봅시다. 물품 보관함, 보관 앱, 사용자.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제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결제할 때는 카드 정보 시스템이
카드 승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확장을 해볼게요. 물품 보관앱에 있어서 카드 승인 시스템, 외부에 있는 서버나 외부에 있는 시스템은 객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 결제 요구를 했을 때 5번이 결제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카드 정보 입력이죠. 카드 정보.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6번 결제 완료 메시지가 아니라 7번 물품 보관도 아니고, 카드 정보 입력하면 이때 이 카드 정보 입력으로 카드 승인 시스템에 결제 승인 요청을 해주는 거죠. 결제 승인 요청을 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카드 승인 시스템이 결제 승인을 내리는 거죠. 승인 내리면 이제 결제 완료했습니다 라고 사용자에게 보내는 거죠. 결제 완료되면 이제 원래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물품 보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교재에 물품 보관 했었죠. 물품 보관은 내가 넣어서 물품 보관하는 거를 시스템이 아니고, 물품 보관하고 뭐를 해요? 물품 보관하고 여기다가 비밀번호 입력, 물품 보관 이렇게 해놨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물건 넣고 거기에 비밀번호 입력하잖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누르면 잠기죠. 그죠? 비밀번호 입력하면 띠리릭 하면서 잠겼습니다 라고 되겠죠. 여기다가 비밀번호 확인 메시지. 그죠? 비밀번호 입력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면 그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제 물품 보관이라니까, 지금 요거는 잠겨 있고 물품 보관이 이미 누가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주차할 때 주차돼 있는데 위에는 센서가 있어서 파란색으로 돼 있고 빨간색은 비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약해서 이미 결제가 끝났다 그러면 그 물품 보관에는 하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내가 번호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겠죠. 비밀번호 입력하면 비밀번호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보여주면서 확인 메시지, 또는 확인 메시지라는 것보다 확인 메시지가 아니라 문의 확인 메시지라고 합시다. 확인 메시지가 낫게 돼요. 비밀번호 확인 메시지.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리거나 오류 메시지. 그죠? 비밀번호를 딱 누르면은 문이 착 열리거나, 또는 잘못 누르면 삐리릭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나오겠죠. 다른 사람이 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요거를 다시 시퀀스로 볼까요? 그러면 물품 보관함, 신용카드 승인 시스템, 사용할 사물함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설정 요구, 비밀번호 설정, 결제 요구, 카드 정보 입력, 카드 결제 승인 요청, 결제 승인, 결제 완료. 그럼 내가 도착해서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메시지, 띠리릭 문이 열리거나, 비밀번호가 맞습니다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사물함을 잘못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통신 다이어그램 보니까 쉽게 객체와 객체 사이에, 아까 요거는 시퀀스가 보기 좋은 건 뭐냐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순서대로 시간이 흐른 대로 볼 수 있으니까 이해가 쉬워요. 통신 다이어그램은 그 순서는 이 넘버링에 있지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여는 주지만 사용자가
물품 보관 앱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갖고 가느냐, 어떠한 데이터들을 보내느냐, 또 물품 보관 앱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데이터들을 보내느냐. 물품 보관 앱은 카드 승인 시스템, 카드 승인 시스템은 물품 보관 앱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전송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신 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물품 보관함에 대한 통신 다이어그램을 두 개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